필사즉생, 필생직사의 각오를 가지셔야 멘토라수와 상향 계단을 타실 수 있습니다. 첫 문제는 센 고등수학 하 123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원소는 100개 있어요. 근데 부분집합은 가나 나 조건을 만족하게 하래. 원소 2는 반드시 그 집합의 원소 5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러면 자 X 자리에 첫 번째 2를 대입한다면 전체 집합이 2x 그러니까 4는 전체 집합의 원소 맞죠? 네. 원소이기 때문에 2x 4는 원소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역시 나 규칙 그대로 쓴다면 8도 그 원소 들어가야 되지. 어때 다시 x라는 게 2의 원소이면 집합 A 원소에 2가 있죠? 부분 집합에 2가 있다면 몇 배? 2배가 반드시 그 원소 집합 A의 원소여야 된다고. 그럼 2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4가 들어가고 4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8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8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16이 될 수밖에 없어. 쭉 해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32까지일까? 잘 돼야 돼. 잘 봐야 돼. X가 집합 A의 원소이고 2X가 전체 집합 U의 원소가 될 때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면 32는 그럼 원소까지는 맞지. 왜? 64, 2배 해봐봐. 64 원소 맞지? 근데 64는요? 원소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 전체 집합이 100이 2배 하면 128이 있어야 되는데 128이 원소를 벗어나지. 이걸 가정이면 결론이라는 명제라고 그러거든. 물론 64는 그 원소가 맞아. A집합 원소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64의 2배는 128은 전체 집합 U의 원소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64는 원소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당연히 128도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원소 2가 들어간다면 그 부분 집합에는 반드시 어떤 원소? 2, 4, 16, 8 순서 관계없지? 8, 16, 32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맞을까 틀릴까? 오는 것도 봐요. 응? 오늘 할 거지만 64는 못 들어갈까? 64는 안 되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우선 놔둘게. 오케이, 나도 우선 잘 모르겠어. 64까지 모르겠어? 자, 그럼 좋았어. 이건 첫 번째. 원소 X가 2의 원소일 때 쓴 거고, 그럼 두 번째 원소 X가 만약 5가 된다면 뭐가 돼요? 반드시 10, 요거 2X 두 배는 10이잖아. 10은 전체 집합 U의 원소 가정을 만족하니까 뭐가 원소다? 그래서 10이 원소 맞아. 너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 가를. 나 조건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럼 10이 원소 들어간다면 20은 전체 집합의 원소 맞지? 그래서 20은 그 원소가 돼요. 20이 A 집합의 원소 들어갔으니까 20의 2배, 40이 그 원소에 들어간다가 네. 되지. 40은 그 집합의 원소예요. 그럼 뭐가? 80도 그 집합의 원소가 되지. 네. 그러면 80도 그 원소의 집합이 돼. 그런데 160은 안 되지. 그런데 이 녀석은 나를 한 번만 쓴 거지. 다시. 이거까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5가 들어가면 10, 20, 40, 80은 반드시 그 집합의 원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근데 다시 2가 들어가면 4가 들어가고 4가 들어가면 16, 16이면 32가 들어가잖아. 8, 16. 됐지? 32 몇 배? 2배는 64잖아. 64는 전체 집합 원소가 맞지? 그럼 2x가 뭐가 된다? 그 집합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 64까지는 그 집합의 원소가 되잖아. 네. 다시 아, x가 그 집합의 원소가 되면 2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 그 2x가 그 집합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고. 아, 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가 되나요? 네. 다시 한번. 그러면 5가 들어가고 10이 들어갔어. 20이 들어가야 되고 40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80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원소를 지금 나 조건 몇 번 쓴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쓴 거지. 알겠나?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전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 왜 최소값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녀석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어때? 원소는 부분 집합은 겁나게 많지. 그 중에 반드시 이건데 뭐가 들어가야 돼? 2나 4, 16, 8, 32, 64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왜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원소가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원소는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지 않아야 될까? 가조건 다시 읽어보세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자는 콤마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교집합이잖아요. 네. 그럼 이 초록색 원소도 들어갈 수밖에 없지. 네. 근데 왜 최소값이라는 말을 썼을까? 다른 원소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no idea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 원소 이 집합 부분 집합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 지금 가나 조건은 이 두 개는 무조건 만족해야 된대. 아. 그러니까 원소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5 빼고 이게 없는 원소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최소값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거 더 적을 수는 있어 없어요? 없지. 원소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되지. 가나 조건도 만족하면서 나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은 이게 제일 작은 부분 집합이라고. 원소의 개수가. 네. 그래서 원소의 개수 재색 잘 봐야 돼. 원소의 개수 재수값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죠. 제일 작은 원소 미니멈 NA는 11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쓰시면 돼요. 질문식 수업입니다. 마플 108번 문제. 오른쪽 그림처럼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과 항상 같은 걸 찾아라고 있습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맞아요. A 합집합 B, 합집합 C, 차집합 A 합집합 B 해주면 어때요? 어때요? 맞죠? 딱 맞네? 여기 맞는 답 찾으면 어떨까요? 괜찮나요? 근데 보세요. 이 녀석은 A 합집합 B, 합집합 C, 교집합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으로 이게 차집합의 정의죠. 교집합으로 바꾼 거지. 차집합의 교집합의 정의라고 했다. 기억나지? 그래? 이 녀석은 어떤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 등으로 가는 거지.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죠. 아 네. 어때요? 다시 바꿉니다. 근데 A 합집합 B의 분배 법칙 할 거예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연결고리는 합집합이죠. C에도 분배할 거예요. C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까지 따라오십니까? 근데 보세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은 뭐라고 쓰지요? 공집합 아닐까요? 공집합에다가 합집합 뒤에 거는요. 뭐가 남아? 뒤에 게 남죠.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요? 오? 이 녀석이 이제 어떤 법칙? 드모레간의 법칙이네. 그러면 C 교집합 A 합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쓰면 끝. 질문식 수업입니다. 마플 112쪽 112번 디귿만 보겠습니다. 녀석을 식으로 한번 써볼게.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지만 녀석은 A 차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죠. 한 번 더 차집합을 교집합적 정의를 쓰겠습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쓰는 건 맞아.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B 교 C가 되네요. 어때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 뭐가 남아? A 교집합 그냥 전부 다 연결고리가 전부 다 교집합이잖아요. 자, 틀렸어요. 그죠? 틀린 거 찾았나? 네. 자, sorry. 자, B 교집합 C 바깥쪽이 여집합이 아니고 안쪽이 여집합인데 다시 그래서 이거 차집합을 정의를 씁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드모레간의 법칙 쓸 수 있지. 그래서 A 교집합 뒤쪽은 드모레간의 법칙이에요. B 여집합의 합집합 C까지 맞나요? A 교집합을 어떤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A 교집합 B 여집합 다시 한 번 더 분배 법칙부터 써요. A 교집합 C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이 둘의 연결고리는 뭐죠? 합집합이죠. 이 오렌지색에 이걸 딱 적어주면 되지.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은 뭐예요? A 차집합 B. B급 치면 어디예요?
이 오렌지색 여기까지 맞나? 그 다음 A 교집합 C B급 쳐볼까요? A 교집합 C는 어디지? 이 보라색 부분 맞지요? 이 둘을 합집합하면 이 파란색 부분은 되지 않아요. 마풀 122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A는 원소 7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원소 부분집합을 가지는 X가 있어. 그런데 그 SX를 모든 원소에 합을 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교육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멱급수라는 표현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떤 걸 더한다라고 해서 파워세트라는 표현을 쓴단다. 교육과정에 사라졌어요. 다 더하시면 돼요. 급수 개념은 다시 나옵니다. 그 역자를 한자로 적으면 복잡하다 역자야. 하여튼 좀 복잡한 수열 다 역수열을 부른다. 종류도 많아요, 사실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가족권은 보세요. 가족권과 집합 1, 2, 3, 상수의 집합 1, 2, 3을 교집합하니까 원소 2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 말은 수많은 원소 중에 반드시 2는 들어가고요. 원소 1은 들어가면 안 돼요. 원소 3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X집합 안에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원소 2는 반드시 들어가고 1, 3은 들어가지 않아. 그럼 나머지 4, 5, 6, 7은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 조건까지 모두 만족한대요. 거기에 있는 원소 X에 1, 3은 들어가지 않지만 원소 2는 반드시 들어가잖아. 몇 개의 원소인지 모르지만 최대 4개까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 4, 5, 6, 7 다 들어간다면 될까 안 될까요? 4, 5, 6, 7이 다 들어간다면 합이 홀수가 되나? 아니요. 보세요. 이건 짝수고요. 다 더할 필요가 없어요.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 거기다가 홀수 더하면? 홀수. 안 돼요. 네. 들어가야 되는 건 전부 다 값이 홀수가 돼야 되잖아. 맞잖아. 짝수에다가 이거 홀수잖아. 그럼 짝이 되네. 짝에다가 홀수 더하면? 안 돼요. 다시 6이 되고 요건 11이잖아. 18이잖아. 18에다가 7 더하면 17에다가 안 되네 그지? 이렇게 다 더하지 말고 아까처럼 홀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소 4개 다 더할 수는 없거든.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더하면 될까? 지금 있는 건 남은 건 짝수 하나, 홀수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가 돼요? 만약에 짝수는 들어간 걸 알겠어. 그럼 짝수 하나 빼고 첫 번째 케이스 다 안 돼요? 그럼 2는 반드시 들어가잖아. 그러면 짝수 하나 빼면 어때요? 5, 6, 7이면 어때요? 괜찮죠? 홀 더하면 짝수. 어때? 얘도 짝수가 되잖아. 안 되네? 다 돼도 안 되네? 그럼 어떤 경우가 될까? 세 번째. 홀수가 하나 빼고 올해 짝수가 하나 들어가고 홀수가 하나. 요 나머지 2개의 원수 홀수가 2개가 들어가면 어떨까? 홀수가 아니죠. 나머지 짝수가 있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노? 4, 6, 7이면 돼요. 괜찮지? 또 2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고 6, 7이면 이것도 괜찮나요? 안 되지. 얘는 안 되고요. 또 더가는 경우 가장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더 갈 수 있는 경우가 머리가 안 돌아가죠. 더 있나요? 아니요. 없지. 제일 큰 건 이게 3번 제일 크네? 네. 세 번째 제일 크네. 나머지 되는 게 없지요. 물론이지.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홀수가 되는 게 있어요. 2 더 한 개만. 이 3개 다 들어간 거 지금 쳤잖아요. 지금. 3개 다 들어갈 때 가장 크잖아. 그럼 2개만 더 갈 수 있지. 2 들어가고 또 어떤 게 들어가요? 합이 홀수가 되려면 5가 들어가도 되잖아. 네. 여섯 번째. 2가 들어가고 어때? 7이 들어가면요. 이것도 괜찮지? 물론 이거 말고 그러면 2가 들어가고요. 5랑 6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돼요. 괜찮나요? 네. 그치? 근데 그 중에 최대값을 물었잖아. 최대값은 원소 3개 다 들어간 경우를 지금 생각한 거지. 이해가 되죠? 근데 최대값이라는 건 SX는 어떻게 쓰냐면 물론 집합 X는 2, 4, 6, 7이라고 적는 거야. 그래서 SX는 원소의 합을 물었잖아.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7. 답은 19가 됩니다. 마풀 143번 문제예요. 질문식 수업. 집합 A는 1부터 100까지 원소를 갖는 원소의 개수는 NA는 100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런데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조건이래. 95는 집합 B의 원소래. 물론 부분 집합의 개수를 따진다면 200제곱이니까 엄청 많잖아. 근데 그 중에 그 원소 N은 반드시 95가 포함되어 있대. 근데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한다잖아. 이거 좀 어렵게 된다면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게끔 하는 이런 문제를 바꾸려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가만 만족하는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는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지만 가를 만족하는 조건. 그러니까 나만 만족하는 조건 또는 둘 다 만족하는 조건. 이렇게 문제를 내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혹시 원하면 그런 프로그램 보여드릴게. 그런데 가나 조건 모두 만족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스몰 a는 반드시 원소는 a는 반드시 95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소 a는 95가 들어가잖아. 그럼 딱 반드시 다른 원소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a 플러스 1 그러니까 96이 그 집합 b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96은 집합 b에 들어간다면 97도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98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99는요? 돼요. 100은요? 돼요. 괜찮네. 네. 그래서 집합 B에는 반드시 제일 작은 원소는 뭐가 들어간다? 95, 96, 97, 98, 99, 100. 이게 제일 작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그 집합 B에는요, 원소 1은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원소 1이 그 집합에 부분 집합에 들어간다면 다른 원소 2, 3, 4, 100까지 다 들어가야 되겠지. 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만약에 그 원소에 5가 들어갔다면 만약에요? 그럼 5, 6, 7, 8부터 100까지는 반드시 그 부분 집합에 들어가야 된다고. 왜?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라잖아요. 그런데 굳이 부분 집합 B에 뭘 물었어요? 최소값을 물었거든. 그 제일 작은 건 어떤 상황이에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엄청 많은 경우 중에 세 번째를 한다면 제일 큰 건 두 번째 상황이죠. 그럼 부분집합 개수는 이거잖아. 근데 가장 작은 걸 물었지 최소값이니까 어떤 1번이 있을 경우죠. 이거보다 작을 수는 있다? 있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미니멈 MB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MB라고 썼지요. 얘는 6개가 될 것이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었네. 그냥 그래요. 그래서 2의 6제곱 답은 64라고 쓰셔야 답이 되는 거예요.